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회전체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회전체라는 거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으로 우리가 쫙 1회전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죠. 그쵸?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9 나왔습니다. 당연히 9는 반원을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기둥은요,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고, 사각뿔은 자 각뿔입니다. 각뿔은 우리가 회전시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니죠. 탈락이고요. 그 다음 정육면체도 탈락입니다. 그 다음 오각뿔대, 자 각 들어가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뿔대, 얘는 우리가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이 회전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려봐. 자, 이건 직접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렇게 사다리꼴을 돌렸습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선을 따라서 옆을 쭉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 요렇게 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 당연히 너희들도 원을 만들면서 회전할 거고, 얘네들이 요렇게 생길 테니까 뭡니까 이거? 원뿔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원뿔대가 만들어지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회전시킬 겁니다. 그럼 요 수직이 되는 선분부터 먼저 쭉쭉 한 바퀴 돌려주면 자, 요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모선이 요렇게 또 형성이 될 거니까 이거는 밑면이 위에 이렇게 있는 원뿔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선분이 회전축이 아니라 회전축과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얘네들이 중간, 요 가운데 부분에 중심부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너희들을 먼저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 요 꼭지점이 요렇게 회전이 될 거고, 너희들이 요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회전, 여기도 요렇게 회전이 될 거니까 마치 이거 그 두루마리 휴지, 그쵸?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런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회전체는 항상 이렇게 원의 형태로서 회전하는 도형이 기본적으로 등장한다는 거. 자, 요거는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연습을 해 보세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항상 등장하는 성질이 뭐라고요?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와 완벽히 합동인 도형이 될 거고, 그 도형은 무조건 회전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 될 거다.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 짝지어진 거, 틀린 거 얘기하라네요. 자, 9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원이 만들어진다. 자, 요거는 맞죠. 9는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는 무조건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그쵸?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구입니다. 그러면 반구라는 건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회전축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렇게 회전축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요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4분원을 요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푹 잘라보면 결국 얘네들이 선대칭이니까 이 뭡니까? 또 반원이네요. 그래서 얘네들 반구에 포함되는 평면이 바로 반원이 된다. 이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원뿔입니다. 원뿔 한번 요렇게 그림 그려봐 주고요. 자, 똑같이 얘네들 회전축에 대해서 단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선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모선의 길이는 항상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네요. 자, 나머지 4번, 5번도 한번 봐보죠. 자, 4번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회전돼서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직사각형 우리가 선대칭 시켜도 역시 직사각형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도 맞구나. 그 다음에 원뿔 때는 사다리꼴을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 사다리꼴이 다시 선대칭 되면 모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특수한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는 것도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확실하게 얘기가 됩니다. 자, 4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요. 이 직선애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렸다 이겁니다. 그때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어쨌든 그 아이를 어떤 평면으로 자를 건데 어떤 평면? 회전체를 그냥 자른답니다. 어떻게 자른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죠? 그때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한번 일단은 그 회전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쵸? 원뿔이죠, 원뿔. 자, 원뿔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체가 있겠죠. 회전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삼각형 나왔는데 이 삼각형은 여러분 이 도형을 어떻게 자르면 나올 수 있습니까? 그쵸? 회전축을 포함하는 뭐 요런 식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요렇게 잘라주면 당연히 얘네들이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렇게 지금 사다리꼴처럼 생겨진 도형인데 이 도형은 와,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는 겁니까? 회전축을 포함을 안 시키고 뭐 세로 방향이든 가로 방향이든 자, 일단 가로 방향, 즉 수직이 되는 방향은 무조건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세로로 잘라야 되는데 자, 세로로 잘랐을 때 만약에 회전축을 포함하게 되면 지금처럼 얘네들 삼각형이지만 회전축을 포함하지 않게 됐을 때는 밑에는 요렇게 직선으로 잘릴 거고 위에는요 요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잘리게 된다는 거를 혹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 정면으로 쳐다보면 요런 식으로 자, 이거 뭐 말발굽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하여튼 요런 식의 형태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2번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도형이 이제 3번에서 얘기한 도형이고 4번은 얘네들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모양이고 5번은 비스듬하게 자르면 생기는 단면이죠. 비스듬하게 자르면 요렇게 좀 짜부당한 이런 타원이라고 합니다. 타원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얘네들 한 바퀴 돌려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 그 회전체의 이름을 말하고 자, 이거는 바로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자, 회전시킵니다. 그럼 요렇게 뺑뺑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당연히 이렇게 뺑뺑 돌아갈 거고 자, 당연히 모선 여기도 있네. 이건 뭡니까? 바로 너는 원뿔대구나. 자, 그렇게 만들어진 원뿔대에 대해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걔네들에 대한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은 반드시 선대칭 도형. 그러므로 지금 이 평면 도형을요, 그냥 그대로 선대칭으로 요렇게 똑같이 폭사 붙여주기. 그죠?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가 결국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당연히 똑같은 길이, 너도 똑같은 길이 이렇게 될 테니 윗변의 길이가 8, 밑변의 길이가 12가 되고 높이가 5인 그냥 사다리꼴 넓이였구나.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밑변 더합니다. 8하고 12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니까 5 나누기 2 앞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냥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20이니까 약분해서 10만 남으면 넓이는 50이다 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요 회전축으로 해서 또 회전체를 만들었답니다. 그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잘랐대요.
그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 직사각형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얘네들 원기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자, 이 정도는 뭐 그림이 여기다가 뭐 굳이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그죠? 요렇게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얘네들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위에서 주어진 요 가로의 길이죠. 여기 얼마입니까?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바로 세로 길이 5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회전축을 수직에 대해서 회전축이 수직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직이 되는 단면으로 싹둑 잘라두게 되면 자, 이렇게 싹둑 자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단면 바로 원이죠. 원. 자, 항상 원의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단면의 원은 당연히 이 밑면하고 똑같은 합동이 될 거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물어본 이 단면은 결국에는 밑면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해도 괜찮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대한 얘기. 자, 첫 번째 넓이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 끝 9파이네요. 그죠? 그 다음 얘네들 둘레는 당연히 원의 둘레 원주니까 지름이 얼마예요? 6이다. 거기다 곱하기 파이만 해주면 바로 6파이. 계산이 간단합니다. 자, 다음 중 원뿔대의 전개도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원뿔대는 자, 요렇게 우리가 원뿔을 잘랐을 때 원뿔을 버리고 남은 도형입니다. 그죠? 자, 얘네들 당연히 전개도 하면 이 잘려나간 부채꼴이 되어지는 모양이라고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부채꼴에서 부채꼴 하나가 요렇게 또 잘려나가진, 그죠? 그래서 밑면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에 붙어 있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찾아봐 주세요. 몇 번입니까? 오케이, 여기 4번에 숨어 있었네요. 자,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8번입니다. 자, 회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원기둥, 원뿔대 9. 자, 이건 모두 회전체 맞죠? 그쵸? 가장 기본적인 대표 회전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자, 그렇죠. 9는 어떤 방향으로 자르든 얘네들은 평평하게 평면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고요. 3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합동이다. 자, 항상 원은 맞는데, 그죠? 원의 모양은 나올 건데 이게 합동이다라는 말은요. 자, 요거는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원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뿔 모양 회전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얘네들 단면을 어떤 높이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원이지만 그 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5번도 한번 간단하게 좀 확인 좀 해보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 선대칭 도형이다. 맞죠? 얘네들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 항상 합동이다. 자, 그러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게 요런 식으로 회전축을 포함해도 되지만 요런 식으로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잘랐냐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항상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모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 회전체라는 도형은요. 정말 이 평면 도형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고 회전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회전체를 좀 그려가면서 이해하셔야 얘네들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표 예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